지난 시간에 우리 DNA의 이중나선 구조 좀 복잡했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를 하셨으면 이렇게 생겼구나 이해를 하셨으면은 아마 DNA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워낙 중요하니까 우리 잠깐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보면은요, DNA는 두 가닥으로 되어 있고 한쪽에서는 O 말단 O 프라임 엔드에서 3 프라임 엔드 쪽으로 이런 식으로 합성이 되고요. 항상 합성은 O 프라임에서 3 프라임 엔드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상대편 가닥은 반드시 역방향으로 돼서 O 프라임에서 3 프라임 쪽으로 이런 식으로 합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DNA 폴리머레이즈에 의해서. 자, 그러면 여기 보이죠? 당의 첫 번째 탄소에 염기들이 삐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당인산, 그러니까 요렇게 당인산 당염기 해서 요거를 우리가 이 기착한 모노머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 뉴클레오타이드, 그 다음에 뉴클레오타이드가 계속 연결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이 두 염기들이 지난 시간에 제가 조금 바삐 설명을 했는데 워낙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확인차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은 C가 있고요. 이 탄소가 계속 탄소가 아닌 것은 이렇게 질소, 산소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안 써 있는 것은 다 탄소입니다. 자, 여기만 초점을 맞춰서 보게 되면 여기서 그림이 오해가 될 수 있도록 질소랑 산소 사이에 이 수소결합 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여기에 탄소가 있고 여기에 산소가 있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공유된 전자가 산소 쪽으로 약간 치우쳐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띈 것이 산소 쪽으로 치우니까 이 산소는 약간 부분적으로, 그래서 델타 마이너스, 델타는 약한 것을 얘기를 하고요. 델타 마이너스가 되고, 그래서 이것은 델타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 NH2를 다시 보면요, N이 있고 H가 있고 H가 있고요. 그 다음에 N은 이렇게 결합에 사용되지 않는, 이것은 이 전자가 쌍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 있는 이 수소는 질소는 이 전자를 이쪽으로 자기 쪽으로 가져가려는 경향이 있는 산소 친화도가 좀 높은 그런 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수소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뺏기는 거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를 질소한테 뺏기는 거니까 이것은 마이너스가 없어지는 쪽이니까 약간 플러스가 돼서 부분적인 델타 플러스가 돼서 델타 마이너스랑 델타 플러스랑 해서 실제로 여기서 요거랑 산소랑 수소랑 결합을 하는 것이 수소결합이죠. 수소결합, 말 그대로 수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N이랑 N이랑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수소, 항상 수소는 있어야 되죠. 여기에서 있는 N, H가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H가 델타 플러스고요. 여기가 델타, 요것이 델타 플러스가 될 테고, 여기에 있는 N은 이제 공유하지 않는 전자쌍이 두 개가 있게 되고, 이것은 마이너스 차지니까 이것은 부분적인 플러스, 이것은 부분적인 마이너스. 그렇기 때문에 이거랑 수소결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전부 다 NH2 우리가 이 식으로 있어서 이거랑 수소결합하고 수소결합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DNA에 있는 이 네 종류의 것을 염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실제로 염기들 전부 다 보면 이제 질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죠? 질소 제법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질소들이 전자를 받으려는 자기 쪽으로 가까이 가져갈 성격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질소, 전자를 이쪽으로 가져가니까 이것이 델타 플러스가 됐죠. 그래서 이 질소 원자를 기준으로 전자를 가져가는 그것을 우리가 염기라고 해요. 베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자를 내주는 것을 산성, 애시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수소를 받아도 우리 염기, 수소를 내놓으면 산성,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질소 경우는 이 전자를 자기 쪽으로
받아주려는, 가까이 가려는 이런 성격 때문에 우리가 염기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네 가지 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질소 원자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지난 시간 여태까지 했던 것이고요. 이제 이런 이중 가닥이 꼬여서 헬릭스, 나선을 이루어가면서 이중 나선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것이 이해가 된다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중 나선 DNA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을 이제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서는 이제 또 다른 아주 중요한 현상인 DNA 복제, DNA를 복제 똑같이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우리 이 어머니들이 이 뱃속에서 아이를 잉태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그건 정확히 복제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만 똑같은 것이 아니니까 어쨌든 이 사람을 잉태하는 것이 우리가 뭐 많이 접하는 얘기니까 그래서 당연시 여기지만 가만히 이 호기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신기합니다. 어떻게 몸속에서 아기가 만들어지는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더더욱이 물질에서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 뭐 이거 물론 어떤 기계에서 빵기계에서 빵이 만들어진다든가 이건 뭐 별로 신기하지가 않죠. 이런 것이 아니라 물질에서 같은 종류의 물질을, 동일한 물질이 만들어낸다는 것을 복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복제가 되는 장면은 정말 우리 신기합니다. 똑같은 물질이 똑같은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는 것은 바로 DNA가 똑같은 DNA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복제라고 그러는데, 우리 DNA는 바로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보면은요, DNA가 아니라요, 우리 세포가 이제 일생을 살아가서 세포다운 일을 잘 하다가 이제 때가 되면은 딸 세포들, 자식 세포를 세포 분열을 통해서 딸 세포를 두 개로 이렇게 분열시켜 놓고요. 자, 이것은 생식세포도 될 수가 있고, 나중에 이거 좀 조금 복잡한 얘기입니다만은 이 체세포도 될 수가 있고, 체세포가 되기 위해서 분열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 생식세포가 되기 위해서 분열하기도 하고, 그런 6장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어떤 경우도 간에 이런 그 DNA 세포는 두 개의 딸세포로 만드는 과정들이 아주 자주 벌어지고 중요한 생명의 현상입니다. 세포 분열이 돼야지 체세포가 만들어져서 성장을 하게 되고요. 세포가 많아지니까 성장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은 정자, 난자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생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아주 기본적인 현상 중에서 하나가 이렇게 세포가 분열이 반드시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분열될 때를 보게 되면은 이제 사람의 세포는 당연히 사람 세포가 두 개가 되고요. 같은 사람이 아니라 가령 A라는 사람이니까 A라는 사람의 두 개의 체세포, 우리 체세포로 국한시켜서 얘기하면은 두 개의 체세포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같은 동일한 사람의 동일한 체세포들은 DNA가 똑같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이중 결합이 돼 있는 DNA가 두 가닥이 이렇게 보이고 있으면은요, 똑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 어버이 세포로서는 똑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 자식한테 똑같이 나눠줘야 됩니다. 그죠? 똑같이 나눠줘야지 이 어버이로부터 받은 이 동일한 DNA를 가지고 이제 어버이와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이 100조개나 되는 세포들의 DNA의 그 모습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세포 분열 되기 전에 이것을 우리가 어버이 세포라고 그냥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똑같이 둘로 분배를 하려니까 이것은 두 배로 늘어나야 되겠죠. 똑같이 늘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DNA 복제고, 이것이 설명이 가능한 것은 바로 왓슨 크리크의 아까 보여줬던 이중 나선 모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잠깐 원리만 잠깐 얘기를 해보면요. 자, 이제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DNA가 두 가닥 있으면은 한쪽 가닥은 이제 이런 식으로 씁니다. O 프라임 엔드에서 3 프라임 엔드 쪽으로 쭉
만들어주고요. DNA 폴리머레이즈에서 이 염기들은 이렇게 뭐 4개만 씁시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상대편 가닥은 역방향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항상 5에서 3으로 가는 것은 예외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서 5에서 가는데 이거랑 역방향이 되니까 이쪽에선 염기가 이런 식으로 가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수소결합이 이 둘 사이에 결합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써보면은 가령 여기가 A고 여기가 C고 여기가 T고 여기가 G라고 그러면은 5'에서 3' 같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 이것은 A니까 상보성에서 당연히 T가 나와야죠. 이것은 G가 나오고, 이것은 A가 나오고, 이것은 C가 나와야 되고, 여기서는 5'에서 3'으로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람 DNA가 30억 염기쌍이나 되는 엄청난 길이를 지금 4개만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형인데요. 자, 이것이 복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이 두 나선이 풀어줍니다. 생명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이 체세포를 만들려는, 생식을 하려는 모든 세포들이 때가 되면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풀어져서. 자, 이것을 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에 A, C, T, G 이렇게 됐죠. 자, 이것은 이제 3', 5' 되고요. 자, 이것을 풀어줬으니까 멀리 점점 써야 될 테고요. 자, 이것은 여기가 T, 이 G, 그 다음에 여기가 A, C 되고, 여기서는 5'에서 3' 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이것을 풀어줬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아까 잠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여기서 벌어지는 이 수소결합의 특징은 공유결합에 비해서는 상당히 약합니다. 약하다는 것이 어떤 이 가변성이 좋다라는 것인데, 붙기도 좋고 떨어지기도 좋은 것입니다. 때가 되면 떨어뜨리기도 좋고. 자, 그래서 지금 때가 돼서 떨어뜨리는 것을 우리가 변성이라는, 이 말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어쨌든 이 변성, 영어로는 denature라고 해요. denature 해가지고 두 가닥이 수소결합이 풀어져서 이제 싱글 스트랜드로 변하는 것은 denature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각각 이것이 됐고요. 이제 또다시 여기서 DNA가 새롭게 만들어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가닥, 이 두 개 원래 있었던 가닥 풀어진 것을, 이것을 우리가 주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형, 템플레이트. 뭐 빵기계로 하면 빵틀 얘기를 해서 이거를 틀로 해서 새로운 DNA를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틀입니다. 5', 3', 새로운 거를, 이 색깔이 달랐으면 좋겠는데 새로운 것을 만든다니까 이런 식으로 가야죠. 5', 3', 이것은 나중에 5'에서 3'으로 가고, 이것을 이제 다시 DNA 폴리머레이즈가 나타나서 이거가 여기서부터 나가는 거니까 5에서 C가 나오고, 여기서는 A가 나오고, 여기서는 C니까 G가 나오고, 여기는 그러니까 T가 나오고. 자,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는 여기를 보게 되면 DCTP라는 단양체 재료가 의해서 이렇게 쭉 나가는 거죠. 요것은 ATP라는 것이, 그 다음에 트라이포스페이트에서 인산 3개에서 인산 2개가 떨어져 나가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새롭게 합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새롭게 두 가닥이 됐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주형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5', 3'이니까 5' 역방향이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역방향이 되니까 3'이 되고, 이거 마찬가지로 T니까 A, G니까 C, 여기 A니까 T, C니까 G,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제가 그림을 정말 잘 엉터리로 그렸는데 내용은 맞습니다. 이거로부터 시작돼 2개를 만드는 3개는 동일합니다. 그죠? 복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DNA 복제의 바로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왓슨 크리크가 얘기한 이중나선에서 2개의 수소결합, 이거는 수소결합은 결합이 약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두 개가 갈라져서 이제 새롭게 DNA 폴리머레이즈에서 합성을 해서 이제 두 개의 DNA를 복제를 한 다음에 이것을 각각을 이 딸 세포에다가 분리를 해주게 되면은 세포 분열이 완성이 된다라는, 이거 바로 생명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DNA 이중나선 때문이죠. 그죠? 이중나선 그 모델의 정말 중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세포가 이제 세포가 쭉 평생 일생을 살아가다가 이제 때가 돼서 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자기는 이렇게 다 해서 DNA를 넘겨주고 뭐 이거는 이제 일을 다 마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포로 봐서는 정말 일생의 가장 큰 사건입니다. 이 대역사죠.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런 원리는 그대로 당연히 유지가 됩니다만은 이 간단하지 않고 아주 복잡한 정말 대역사니까 엄청난 큰 일이죠. 딸 둘을 이 세포를 갈라서 딸 둘을 만들고 자식 둘을 만들고 그다음에 동일한 DNA를 갖다 줘야 되고, 이거 큰 일입니다. 자, 이 일은 실제로 제가 지금 칠판에 그린 것처럼 단순하지 않고, 자, 이 모형에서 딱 보면 복잡한데요. 정말 많은 이 효소들, 여러분들 익숙치 않을 텐데요. DNA 프라이메이즈, 또 RNA 프라이머, DNA 라이게이즈, 폴리머레이즈, 또 폴리머레이즈, 뭐 오카자키 프라그먼트, 헬리케이즈, 토포 아이소머레이즈.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여기에 이제 이중 나선이 있어서 이제 복제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개가 풀어져야지. 아까 디네이처가 돼야 되죠. 이제 더블 스트랜드가 이제 이것을 보게 되면은 싱글 스트랜드. 원래는 더블 스트랜드가 돼서 헬릭스 이중 나선으로 꼬여 있는 것이죠. 이 꼬여 있는 것이 이 토포 아이소머레이스라고 해가지고 꼬인 것을 그냥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중나선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이 이중나선이 이렇게 돼서 풀어주는 것을 토포 아이소머레이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여기에 보이는 헬리케이스라는 것이 있어서 헬리케이스가 둘 사이의 수소결합을 끊어줘서 이제 두 가닥을 풀어줘서 두 가닥이 이렇게 식으로 디네이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포 아이소머레이스 그 다음에 헬리케이스가 나타나서 이제 우리 아까 전에 모형에서 보여줬던 내염기로 잠깐 보여줬던 두 디네이처가 된 두 가닥이 여기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가닥이 이제 이 그림이 여러분 이 그림으로는 설명이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기다 또 소개시켜드리는 이 동영상, 그래서 국내 우리말로 된 동영상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잘 찾을 수가 없어서 영어로 됐지만 제가 이 설명을 잘해서 여러분들이 따라온다면은 똑같은 용어들이 나오니까 다 영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을 반드시 관찰을 보시고요. 자, 저는 이제 여기 있는 이 그림들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이제 이렇게 두 가닥이 풀어졌죠. 그래서 여기 헬리케이스에 의해서 풀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이중나선이 아직도 이런 식으로 가고, 두 가닥이 이중으로 나선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요 가닥을 보게 되면 요 가닥이 이거 이렇게 쫓아가야 되는 이 사다리 타기처럼 쭉 쫓아가서 우리 이거로 합시다. 밑에 가닥으로 와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이라고 합시다. 항상 하나가 5에서 3로
가게 될 테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 다른 가닥은 3'이 될 테고 3'이 엔드가 되고 요것이 이렇게 쭉 쫓아서 가면은 이렇게 되고 이것이 3'이니까 5'이 되겠죠. 자, 그래서 헬리케이스, 여기 토포 아이소머레이스, 헬리케이즈에 의해서 이 헬릭스가 풀어져서 이렇게 디네이처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벌어진 이 버블 같은 이 벌어진 빈 공간이 생기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복제 이 개시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제를 시작하는 게 바로 이것을 버블을 만들어 놓고 빈 공간, 디네이처가 된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벌어질 때는 이제 양쪽 가닥이 벌어지는 상태가 상당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왜 달라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될 테고요. 자, 이제 이 밑에 가닥을 복제를 해야 되죠. 아까 우리 모형에서 얘기했듯이 각각의 폴리머레이즈에 의해 가지고 이제 새로운 스트랜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밑에 가닥을 주형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이것이 3니까 만들어지는 것은 5'에서 3' 쪽으로 쭉 가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기서부터 지금 익숙치 않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 여기서는 프라이머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프라이머. 이제 DNA 폴리머레이즈가 작동하기 위해서는요. 자, 여기에 이 프라이머가 끄트머리에 OH가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3'에 있는 OH가 다음에 오는 인산이랑 결합을 이루어서 포스페이트 두 개를 떨어지고 뭐 어떻게 해서 이 DNA 사슬이 엮였습니다. 그러니까 3'OH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언덕이 있어야지 DNA 폴리머레이즈가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머의 큰 목적은 바로 여기 이 주형에 이런 식으로 상보성에 의해서 결합이 되고 그러니까 이 끄트머리에 3'OH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제 DNA 폴리머레이즈가 여기에 들어가서요. DNA 중합 요소가 폴리머레이즈가 이거를 가서 이제 여기서부터 DNA를 쭉 합성을 하게 됩니다. 5'에서 3' 쪽으로 쭉 합성을 하게 되겠죠. 자, 여기서 프라이머는 일반적으로는 한 길이가 4개부터 12개, 그러니까 대충 10개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10베이스, 10개의 염기로 쭉 RNA로서 만들어지는데 이 프라이머는 이 RNA입니다. 이 프라이머는 나중에 나중에 이제 여러 경우에서 몇 번 더 나올 텐데 생체 내에서는 DNA 프라이머는 항상 RNA로 프라이머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우리 실험실에서 이제 나중에 실험실에서 얘기할 때는 DNA 프라이머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서 우리가 생체에서 우리가 인비보 이런 말을 쓰는데요. 실제로 벌어지는 것은 RNA로서 프라이머를 만들고 바로 그 얘가 여기 복제할 때 나오겠습니다. RNA 프라이머가 붙어서 RNA 프라이머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프라이메이즈라는 효소에 의해서 프라이메이즈가 RNA를 쭉 연결을 시켜서 여기다 시작점에 여기서 결합을 시키고요. 이제 DNA가 쭉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지금 헬리케이스가 여기에 있고요. 그러니까 계속 헬리케이스가 이쪽으로 가면서 이거는 계속 벌어지죠. 계속 디네이처가 돼서 벌어지고 계속 이쪽 방향으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쪽 아래 스트랜드의 경우에는 5'에서 3'으로 가니까 계속 갈 수가 있습니다. 계속 벌어지니까 계속 갈 수가 있겠죠. 이것은 아주 연속적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멈출 필요가 없지. 계속 5'에서 3'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빨리빨리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밑에 가닥에서 결국 주형을 해서 5'에서 3'으로 가도록 연속적으로 가도록 하는 우리가 이런 스트랜드를 선도 가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영어로는 leading strands 이런 말을 쓰죠. leading strand에서 아주 쭉 가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 위에 가닥을 이제 보게 되면은
여기서 5'에서 3' 하는 이 가닥이 지금 벌어지면서 벌어지는 거니까, 자, 여기서 이제 복제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치면은, 여기가 5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DNA가 만들어진다고 치면은, 여기가 반드시 5'이 돼야 되고 3'이 돼야 되죠. 항상 역방향이 돼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아까 이 식이랑 마찬가지로 이제 또 프라이머가 여기에 프라이메이즈가 프라이머를 만들어서 프라이머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상보성에 의해서 결합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프라이머 끄트머리에 OH가 주니까 이제 DNA 폴리머레이즈가 작동할 수가 있어서, 여기 첫 번째 오는 거 같은 경우는 가령 뒤에 ATP라고, 디옥시 ATP, 이 기착관 하나죠. 단장체 인산이 3개 있는 것이 있으면 DNA 폴리머레이즈에 의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포스페이트 인산 2개를 떨어뜨리고 이제 A가 되고 C가 되고 G가 되고 T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합성이 되어서 갑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이 경우는 위에 가닥을 보게 되면은, 그러면서 헬리케이스는 계속 풀어가죠. 그러니까 공간이 계속 생겨나가는, 밑에 가닥을 보게 되면 계속 풀어지면은 5'에서 3'으로 연속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 가는데, 위에 가닥에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기서 위에 가닥을 지금 이거를 여기다가 옮겨 보게 되면은, 여기서 지금 DNA가 5'에서 3'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프라이머도 여기에 있고요. 근데 지금 더 벌어졌습니다. 더 벌어지고 그러니까 벌어졌으니까 여기 또다시 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처럼 연속적으로 갈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또 새로운 프라이머가 만들어지고 DNA 폴리머레이즈에서 또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더 벌어지면은 또 이런 것이 반복이 돼야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의 스트랜드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3'에서 5' 쪽으로 가는, 그리고 5'에서 3'을 합성이 돼야 되는데, 밑에 가닥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니까 이것은 불연속적입니다. 밑에 가닥이랑은 다릅니다. 불연속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만들고, 그 다음에 더 벌어지게 되면 또 이거 만들고, 그 다음에 더 벌어지면 이거 만들고, 이런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이래서 만드는데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연 가닥, 그 다음에 이 레깅, 이 시간이 걸리는 레깅 스트랜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윗가닥이랑 아랫가닥이랑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대충 DNA 폴리머레이즈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RNA가 DNA에 끼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RNA 프라이머는 그야말로 DNA 폴리머레이즈를 시작시키기 위해서 왔던 것 뿐이니까 이제 엑소뉴클레이즈라는, 오늘 상당히 많은 효소 이름이 나오는데요. 엑소뉴클레이즈, 이 N-뉴클레이즈, 지금 이것이 좀 너무 두꺼워서 잘 안 써지는데,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프라이머를 다 없애버립니다. 여기서 이거 프라이머죠. 이것을 이제 다 이렇게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나서 프라이머를 다 없애고요. 거기에서는 또 DNA 폴리머레이즈가 와서 이제 RNA 있던 자리에서 DNA를 갖다가 붙이게 됩니다. 워낙 정교해서 조금 다른 종류의 DNA 폴리머레이즈가 온다 그러는데, 우리 거기까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자, 그렇게 되면 만들어진 데다가 프라이머가 RNA 있던 자리에 DNA 폴리머레이즈에서 DNA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프라이머 자리에 DNA가 바뀐 셈이 되죠. 그래서 만들어 놓고 나더라도 이제 여기에 이런 갭이 생깁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유 결합이 안 된 상태로 이렇게 상보성으로 이렇게 결합이 되는데요. 맨 마지막에 이런 것들을 C라는, 이 풀로 C라는 우리 이런 효소를 DNA 접합 효소 해서 DNA 리가제 아니면은 라이게이스라는 효소가 나타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DNA가 합성된 이런 DNA 조각이랑 원래 합성된 조각이랑 이것을 결합을 시켜서
아주 전체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완전히 DNA를 새로운 DNA를 만들고, 그다음에 위에 레깅 스트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엑소뉴클레이스 프라이머를 다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DNA 폴리머레이즈 DNA를 갖다가 붙이고, 그다음에 이 DNA랑 이 DNA랑은 갭이 있으니까 이 갭을 DNA 라이게이즈에서 딱 연결 실링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제 전체로 하나의 연결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DNA 복제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 그림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그 설명이 하나 중요한 것이 놓쳤는데, 자, 여기서 불연속적이라서 위에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게 벌어지면 또 만들어주고, 벌어지면 또 만들어주고, 또 만들어주고, 불연속적이니까 여기서 DNA 조각들이, 조각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조각을 우리 오카자키 일본 사람인데요, 오카자키 절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레깅 스트랜드에서만 이 절편이 나오겠죠. 이것이 나중에 DNA 라이게이즈에서 다 접합이 돼서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는 이 절편을 보게 돼서 이 절편이 왜 나왔을까, 그런 의문이 바로 우리 지금 설명하는 이런 것들을 풀게 됐죠. 이것도 워낙 복제해서 중요한 얘기고, 이 절편 발견한 것도 이 오카자키라는 우리 일본 사람인데, 역시 노벨상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그림들을 다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동영상으로 통해서 조금 더 아름다운 그림을 통해서 그걸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복잡한 대공사, 대역사를 통해서 DNA가 복제가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세포 분열이 되는 것이고, 사람이나 식물이나 똑같이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상당히 다양한 것 같지만 모습도 다르고, 벌레랑 사람이랑 얼마나 다양해 보입니까? 깊숙한 곳으로 가게 되면, 생명의 근본 원리로 들어가게 되면 정말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은 그래서 우리 한 가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습은 바뀌어도 속의 기본 생명과학적인 원리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변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DNA 복제 얘기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DNA의 또 다른 복제와 함께 또 다른 중요한 현상들이 이 수선, 리페어, 구두방에서 구두 고치는 거 마찬가지로 DNA에서 수선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DNA 폴리머레이즈에 의해서 이 복제를 할 때 이 주형이 원래 있던 가닥이 가령 A, C, G, T, T 이렇다면은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DNA 폴리머레이즈, 프라이머, 우리가 자세한 얘기는 이제 다시 반복할 필요 없고요. 그것이 우리가 T가 나오고, T가 나올 때 DNA 폴리머레이즈는 DTTP를 가지고 들어가죠. 여기서는 G가 나와야 되고, 여기는 DCTP를 갖고 들어와야 되고, DNA 폴리머레이즈가 이 큰 아저씨니까, 이 효소니까, 이런 것들을 이 자기 안에다 들어와서 여기랑 결합을 시켜주고, A니까 T, TTP를 받아서 T, C니까 G, G니까 C, T니까 A, 이렇게 가지고 빠른 속도로 가다가 이게 100만 개쯤에 하나 정도, 정확한 숫자는 이 연구가 조사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충 그 정도입니다. 쭉 가다가 가끔은 T니까 A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가령 G가 나옵니다. 이게 실수죠. 이 실수, 미스테이크가 세상에 실수 없는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런 실수가 가끔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DNA 폴리머레이즈가 이것을 쭉 스캐닝하면서 가다가 이것은 수소결합이 안 되겠죠. T와 A니까 수소결합이 안 되고, 그러니까 뭔가 구조가 이상하고, 그러면 DNA 폴리머레이즈가 이거 참 다재다능한 이 효소인데요. 이 폴리머레이즈가 이제 이 자체 내에서는 수선,
리페어 능력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멈추고 여기에 있는 이것을 버려버리고 다시 아니죠. 이거 A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G가 들어갔다고 실수가 돼 있으면 G를 버려버리고 이제 ATP를 집어넣어서 여기에 맞는 A를 집어넣어서 이 수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생명을 실수가 없도록 정확하게 이 정확성을 정확하게 보존시키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완벽하게 리페어 이 수선 능력이 된다면은 우리가 모든 세포들 그다음에 자식들 세포 분열을 만들어진 곳에서 이 변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우리 진화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 다양성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조금 달라져야지 이 달라진 속에서 환경에 잘 적응하는 녀석이 그런 종이 살아남아서 계속 진화한다는 것이 다윈의 큰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수선이 완벽하다면 다양성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수선도 참 얘기가 힘든 건데 이 개념적인 얘기입니다. 수선에서도 어떤 조화, 어떤 질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서 수선에서 조금 수선을 안 해두면은, 그죠? 수선을 안 하면은 이 변이가 된 채로 여기가 이것은 이거고 여기는 G가 실수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로 다음 자식한테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럼 변이종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가 생겨서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뭐한 사람, 그래서 다양한 종이 생겨서 그 중에서 이제 적자 생존이라고 그래가지고 선택받아는 거죠. 그래서 이 수선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기도 하고 수선에서 우리가 아주 이 관대한 여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어떤 다양성. 그래서 우리 어떤 집안에서도 왜냐면 뭐 친구들 중에서도 이 엉뚱한 이 변이종이 실제로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변이종이 병도 일으키고 나쁜 경우도 많지만은 그렇죠. 변이종이 있어야지 어떤 새로움이 생기고 새로운 창조가 생기고 새로운 형질이 생겨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사람에서 아니면은 뭐 벌레에서 곳에서 어떤 새로운 개발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변이에서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선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큰 생각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우리 이번 시간에서는 복제와 수선 아주 중요한 우리 DNA에 관한 얘기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